결승만을 남겨둔 지금 MBN 무명전설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범주를 이미 넘어섰다. 이 무대는 노래의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어떤 시간과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를 증명하는 서사 경쟁의 장이 되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살아남은 10명의 이름 뒤에는 점수표로는 환산할 수 없는 축적된 시간이 있고 선택과 탈락, 패자 부활이라는 구조 속에서 드러난 흐름과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미 첫 번째 결승전이 끝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결승 무대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은 하나로 수렴된다. 과연 이 10명 중 누가 톱 3에 오를 것이며 그 중에서도 무명전설이라는 제목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전설의 선택 미션을 통해 결정된 결승 지킹자들.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부가 갈린 무대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접전. 그리고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살아 돌아온 참가자들까지.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닌 구조 속에서 움직여왔다. 특히 유명 가수와 무명 가수가 혼재된 현재의 구도는 이 프로그램이 던지는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유명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안정감과 무명이라는 출발선이 만들어내는 감정이입 사이에서 시청자의 선택은 점점 노래 그 자체보다 이야기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 분석은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공개된 결과와 점수, 대진 구조, 그리고 흐름을 토대로 톱 7 탈락자부터 최종 톱 3, 나아가 우승 후보까지를 차분히 짚어보려는 시도다. 결승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무명전설이 어떤 전설을 선택할지 그 윤곽은 이미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결승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톱 10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무명전설의 결승 진출 방식은 단순한 점수 경쟁이 아니라 전설의 선택이라는 구조를 통해 참가자의 잠재력과 무대 적합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본선과 예선을 거쳐 살아남은 14명의 도전자들은 전설로 불리는 가수들과 팀을 이뤄 하나의 무대를 완성했고 그중 단 한 명만이 선택받아 결승에 직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대결에서는 이루와 이만별이 맞붙었고 한혜진의 갈색 추억 무대를 통해 서로 다른 색깔의 충돌이 만들어졌다. 결과는 1026대 474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루가 승리하며 결승 진출 1호가 되었다. 두 번째 대결에서는 7080 싱어송라이터의 상징인 김범용과 함께 황윤성, 최종원이 무대에 올랐고 김범용의 불꽃처럼을 통해 정면 승부가 펼쳐졌다. 7년간 인정받지 못했던 황윤성은 음악적 센스를 인정받으며 1181대 319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세 번째 대결은 예선 무명 선발전 1위 한가락과 국민가요대전 3위 장한별의 맞대결로 조항조와 함께한 무대에서 1265대 235라는 점수로 장한별이 승리했다. 네 번째 대결에서는 강문경, 박민수, 정연호가 함께 아버지의 강을 불렀고 자기 소리로 노래했다는 평가 속에 박민수가 1176대 324로 결승에 직행했다. 다섯 번째 대결에서는 이대환과 곽성희가 손태진과 함께 그대 고마워요를 선보였고 1307대 193이라는 압도적 점수로 이대환이 승리했다. 여섯 번째 대결에서는 남진과 함께한 이창민, 김태용의 무대가 펼쳐졌고 888대 802의 접전 끝에 김태용이 승리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결에서는 성리와 하루가 신유와 함께 니어님이 시어를 부르며 맞붙었고 941대 559로 하루가 승리하며 결승 무대를 밟게 되었다. 7명의 결승 지킹자가 결정된 이후 무명 전설의 흐름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한 번 더 크게 흔들렸다. 이 단계는 단순한 구제장치가 아니라 이미 한 차례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데이터와 대중의 선택으로 재검증받는 구조였다. 결승 무대를 밟지 못한 나머지 7명은 타로단 점수와 국민 프로단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다시 경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 점수 구조는 기존의 이미지나 유명세보다 무대에서 쌓아온 누적 평가를 중요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결과
성리, 이창민, 정현호가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하며 마지막 결승 티켓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로써 결승 톱10의 구도가 완성되었고 유명 가수와 무명 가수가 명확히 구분되는 독특한 대진표가 만들어졌다. 현재 결승 진출자 가운데 유명 가수로 분류되는 인물은 성리, 이창민, 박민수, 황윤성 4명이며 나머지 6명은 무명 가수로 출발해 이 자리까지 올라온 참가자들이다. 이 지점에서 무명 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단순히 유명 가수가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무명 가수가 어떻게 전설로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서사가 핵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는 향후 순위 예측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톱7 탈락자를 가려매는 과정에서는 실력의 높낮이보다는 트로트 장르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창민은 2AM 멤버로서 탄탄한 보컬 실력을 갖췄지만 트로트 특유의 맛을 살리는 데 있어 기존 이미지가 오히려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래를 못한다기보다는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트로트적인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정현호 역시 준결승에서 패한 뒤 패자부활전을 통해 합류한 만큼 흐름상 다시 한번 상위권에 안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통 트로트 강자로 평가받는 박민수 또한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새로운 변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톱7 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며 톱7 탈락 후보 3명의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톱7 탈락자를 가정한 이후 이제 분석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최종 상위권, 즉 1위부터 3위까지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앞서 탈락 후보로 거론된 이창민, 정현호, 박민수를 제외하면 남는 인물은 이룬, 장한별, 황윤성, 하루, 이대완, 김태용, 성미다. 이 7명은 각기 다른 출발선과 서사를 지니고 있지만 결승 무대에서는 그동안의 성장 궤적과 데이터,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동시에 평가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이룬이다. 이룬은 대마도 출신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목포로 전학을 오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고 고등학교 시절 트로트를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서울의 상경에 방송사와 촬영장에서 CF 모델 조연을 거친 뒤 군 복무 후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2022년 서운도 가요주 1위, KBS 아침마당에서 패자부활전 5승이라는 이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4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인생곡 미션이 유력한 최종 결승 구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장한별과 황윤성 역시 안정적인 실력과 각자의 색깔을 지닌 참가자들이지만 흐름상 폭발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기보다는 꾸준함에 가까운 궤적을 보여왔다. 김태용은 리빙 레전드, 남신과의 무대에서 승리를 거두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전체 서사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포지션에 머물러 있다. 이대완은 압도적인 점수차 승리를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으나 그 무대의 임팩트를 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이는 인물은 하루와 성리다. 두 사람은 이미 신유와 함께한 무대에서 맞붙으며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접전에서 하루가 941대 559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하루는 무명으로 출발해 매 라운드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고 성리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출발점에서 여러 차례 좌절을 겪은 끝에 이번 무명전설에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도전해 빛을 발하고 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대비되는 서사는 최종 톱3 구도를 결정짓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며 이룬이 3위권에 안착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하루와 성리의 1, 2위 경쟁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이제 분석은 최종 우승 구도로 더욱 좁혀진다. 앞서 톱3 후보로 이룬 하루, 성리를 설정했다면 여기서 핵심은 왜 이 구도가 설득력을 갖는가에 있다. 먼저 이룬은 서사와 데이터 모두에서
안정적인 3위 후보로 평가된다. 이미 여러 경연 프로그램을 거치며 실력을 증명했고 뒤늦게 주목받는 인생 서사는 결승 무대의 감정선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이룬의 강점은 완성도에 가깝고 판을 뒤집는 폭발력보다는 누적된 신뢰에 기반해 있다. 반면 하루와 성리는 결이 다르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줄곧 대비되는 위치에 서 있었다. 하루는 완전한 무명으로 출발해 매 라운드마다 성장을 반복하며 서사를 쌓아 올렸고, 성리는 이미 이름을 알렸던 아이돌 출신이라는 배경 속에서 끊임없이 재도전하며 실패를 견뎌온 인물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이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가 감정이입하는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하루는 무명 전설이라는 제목에 가장 직관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이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 무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표현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은 시청자에게 지켜보고 싶은 주인공이라는 이미지를 만든다. 성리는 반대로 이미 높은 기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잘해도 당연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성리가 보여준 실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러 오디션에서 좌절한 뒤 이번 무대에서 보여주는 몰입감과 완성도는 분명히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구조상, 그리고 생방송 문자 투표라는 변수 앞에서는 출발점의 차이가 그대로 감정 점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하루와 성리가 맞붙었던 신유와의 무대에서도 하루는 압도적인 점수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밀리지 않는 흐름으로 승리를 가져갔다. 이는 단순한 실력 비교가 아니라 무대 전체의 서사와 호흡이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최종 결승에서 인생곡 미션이 펼쳐진다면 하루는 자신의 성장 서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노래에 담을 수 있는 인물이고, 성희는 모든 것을 걸고 완성도를 극대화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승부는 실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초점은 최종 우승 예측과 그 의미에 맞춰진다. 앞선 흐름을 종합하면 결승 무대는 단순히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느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무명 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된다. 여기까지 올라온 참가자들은 모두 실력으로는 이미 검증을 받았고, 이제 남은 변수는 감정의 방향과 서사의 힘이다. 이루는 앞서 언급했듯이 안정적인 완성도를 바탕으로 톱 3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오랜 시간 무대와 삶을 버텨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최종 우승을 결정짓는 한 방의 메시지에서는 하루와 성리에 비해 다소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루와 성리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출발점과 다른 궤적을 걸어왔지만 결승에서 마주하는 질문은 동일하다. 누가 무명에서 전설로 가는 서사를 가장 선명하게 완성하는가이다. 성리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수차례 도전과 실패를 겪은 뒤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이는 분명 강한 서사이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무대에 오르는 집중력 또한 매우 위협적이다. 그러나 시청자의 시선은 종종 결과보다 과정에 더 오래 머문다.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명이라는 위치를 유지한 채 매 라운드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지금의 하루를 만들었고, 이 누적된 성장은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무명 전설이라는 제목을 떠올렸을 때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얼굴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비교적 명확해진다. 하루는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가장 직선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다. 물론 결승 무대는 단 한 곡,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선곡의 적중 여부, 감정 전달의 밀도,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데이터, 무대의 흐름, 그리고 서사의 방향을 종합했을 때 하루가 한 발 앞서 있다는 분석은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이 예측은 확정된 답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궤적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다.
무대가 끝난 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결승은 무명전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이야기를 완성하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